그 피아노를 자네가 건드렸나? 재벌 회장이 운전기사를 바라보며 던진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강도현 32살. 그는 평범한 운전기사였습니다. 그가 새로 취직한 곳은 대기업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누구도 건드려선 안 될 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영상 편하게 봐주세요. 도연이 처음으로 한씨 그룹 회장님 댁의 대문을 통과한 것은 2025년 3월의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은 것이죠.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님의 개인 운전기사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도연의 어깨가 긴장으로 살짝 굳어 있었어요. 양복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이었죠. 보육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가족이랄 건 없었습니다. 20살에 보육원을 나온 뒤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운전 실력을 인정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저택의 현관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3월인데도 집안은 겨울처럼 서늘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은 높아서 고개를 한참 들어야 보일 정도였습니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도연은 그런 것들의 가치를 알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피아노의 매끈한 표면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스타인웨이라는 금색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두 발짝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손을 뻗어 피아노를 만지려는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세요. 도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가정부였죠. 이름표에는 박말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멋진 피아노라서. 도연이 황급히 손을 거두며 사과했습니다. 박말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이 피아노는 사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회장님의 엄명이에요.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박말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피아노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검은색 덮개가 반쯤 덮여 있는 건반이 마치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언제 돌아가신 건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말자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는데도 정원의 나무들은 아직 앙상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폐암이었죠.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암 진단받고 6개월도 안 되어서. 박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도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 집안 사람들에게 사모님은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자 60대 초반의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한기석 회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죠.
새로운 운전기사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도연이 급히 인사를 했어요. 네, 오늘부터 모시게 된 강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피아노 쪽을 향하자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마치 피아노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였죠. 9시에 출발한다. 준비해라. 그 말만 남기고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박말자의 안내를 받아 운전기사 대기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벽에는 이전 운전기사들이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액자 하나에서 누군가의 얼굴 부분이 찢겨나가 있었어요. 저 사진은? 도연이 묻자 박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 마세요. 이 집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저 사진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일만 하다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박말자가 나간 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의 피아노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감정이었죠. 시계가 8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차고로 향했어요. 검은색 벤츠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렸죠. 회장이 차에 타자 도연은 백미러로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슬픔을 오래 품고 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차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도연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피아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이 왜인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도연 자신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첫 출근이 시작되었지만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 검은색 피아노가 있다는 것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이 집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도착해서 회장님을 회사로 모시고 오후 6시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 집은 도연에게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의 무거운 구두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슬리퍼 소리였죠. 계단을 내려온 것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물감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아, 새로 오신 운전기사님이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파란색 물감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도연입니다. 혹시 저는 한지은이고 이 집 딸이에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에 들린 캔버스를 보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는데 어두운 색감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화가이신가 봐요. 도연의 말에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화가라고 하기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팔리지도 않는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지은의 시선이 거실의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린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졌죠.
엄마가 매일 치시던 피아노예요. 지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엄마는 피아노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아노 앞에 앉으셨고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도 이어졌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오래 치셨어요.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얼굴이 더 굳어 보였어요. 지은을 보는 순간 미간에 주름이 더 깊어졌죠. 또 밤새 그림 그렸구나.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질책이라기보다는 포기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아빠도 밤새 서재에 계셨잖아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부녀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도연은 그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회장님이 현관으로 향하다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연이 첫날 봤던 그 사진이었어요.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출발하자. 그 한마디만 남기고 회장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 따라 나가려는데 지은이 불렀어요. 도연 씨. 네. 혹시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음악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차 안에서 회장님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백미러로 가끔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창밖만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회장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있나? 네. 자네 말이야. 가족이 있냐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백미러 속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연민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죠. 그래. 혼자 크는 건 힘들었겠군.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연은 놀랐어요. 차가운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가족을 잃는 것보다는 낫겠지. 있다가 없어지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슬픔이 너무 진했기 때문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회장님이 내리기 전 잠시 멈춰서서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다들 과거에 갇혀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해해주게. 우리도 한때는 행복한 가족이었네. 그 말을 끝으로 회장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모두가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다시 회장님을 모시러 갔을 때 도연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회장님 손에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어요. 사진은 보이지 않았지만 회장님이 그것을 너무나 조심스럽게 들고 있어서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오늘도 그 사진을. 됐다. 회장님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은은 한숨을 쉬며 도연을 봤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더 힘들어 하세요. 동생 기일이 다가오거든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이 있었나 봅니다. 남동생이 있었어요. 윤호라고. 7살 때 실종됐죠. 그 일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너무나 아프게 들렸습니다. 2025년 4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이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회장님의 일정도 지은의 습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피아노는 도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날은 회장님과 지은을 함께 모시고 가는 날이었어요.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차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부녀가 나란히 뒷좌석에 앉았지만 서로 다른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죠. 피아노 선율이 차 안을 가득 채우자 도연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들 위에서 그리고 무릎 위에서 손가락이 마치 건반을 누르듯 리듬을 탔어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에 손가락이 움직였죠. 마치 그 곡을 수없이 연주해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본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 리듬,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 그 손가락 움직임이요. 엄마가 자주 치던 부분인데 정확히 같은 타이밍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손을 내렸어요.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냥 음악이 좋아서 무의식적으로. 도연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사실 그 자신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을까요?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회장님은 창밖만 보고 있었지만 도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백미러에 비친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뭔가를 애써 외면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라디오 꺼.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연은 급히 라디오를 껐어요. 차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죠. 하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뒤 도연은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 안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혼식장 연회장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죠. 도연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석에 끌리듯이 말이에요. 유리문 너머로 하얀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젊은 연주자가 축하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피아노를 보고 있는 것뿐인데 말입니다. 도연 씨,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보자 지은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피아노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도연이 얼버무렸습니다. 지은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진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으세요? 네, 정말이에요. 보육원에는 피아노 같은 게 없었거든요. 도연의 대답은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정확하게 리듬을 탔을까요? 엄마만의 독특한 연주법이었는데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도연을 관찰했어요.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희망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돌아봤어요. 자네, 부모님 얼굴은 기억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어렸을 때 보육원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몇 살 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무언가 묻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저절로 움직였던 그 손가락들을요. 천천히 허공에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상상 속의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은 정확한 형태로 움직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죠. 도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일을 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장님은 도연을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지은은 자꾸 도연의 손을 관찰했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이 일찍 퇴근하신 날이었어요. 도연은 차를 정비하고 있었는데 박말자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도연 씨, 차 한잔 하실래요?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박말자는 창밖의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박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과거를 도연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박말자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오랜 세월 이 집의 아픔을 지켜본 사람의 얼굴이었죠.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서진 여사님, 유명한 피아니스트셨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주 활동을 하셨어요. 아이들에게도 늘 음악을 들려주셨고요. 박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픈 듯 했어요. 특히 막내 윤호 도련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아이가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거든요. 4살 때부터 엄마 옆에 앉아서 피아노를 쳤어요. 사모님이 작곡하신 곡들을 금세 따라했죠.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2001년 5월 20일 그날이었어요. 박말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한 듯 했죠. 가족들이 다 함께 놀이공원에 갔었어요. 윤호 도련님의 7번째 생일을 축하하려고요.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경찰이 총동원됐고 회장님은 사제를 털어서 수색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놀이공원 출구였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박말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사모님은 그 후로 완전히 변하셨어요.
매일 피아노 앞에만 앉아 계셨죠. 윤호 도련님이 좋아하던 곡들을 계속 연주하셨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하셨죠. 아이가 돌아올 때 들려주겠다면서요. 도연은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병세가 너무 빨리 악화됐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 미완성 악보를 붙잡고 계셨죠. 언젠가 윤호가 돌아와서 완성해 줄 거라고 믿으시면서요. 박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도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피아노를 금지하신 거예요. 그 피아노를 보면 아내도 아들도 떠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으신 거죠. 도연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집이 이렇게 차갑고 슬픈지를요. 왜 모두가 과거에 갇혀 있는지를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어요. 비에 젖은 머리를 털면서 부엌으로 왔죠. 도연과 박말자를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챘는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셨군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지은 아가씨, 괜찮아요. 어차피 비밀도 아니니까요. 지은이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흐르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전 동생을 너무나도 선명히 기억해요. 늘 제 뒤를 따라다녔거든요. 누나 누나 하면서요. 피아노 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면서 행복해했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한 것 같았어요. 가끔 꿈에 나타나요. 여전히 7살 모습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저를 보며 웃고 있어요. 누나, 이 곡 들어봐 하면서요. 지은이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도연 씨, 정말 기억이 없으세요? 7살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깊이 묻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올라오려는 것 같았죠. 보육원 원장님께 들은 건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다고.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모두 거실로 와.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실로 모였어요. 회장님은 피아노를 바라보다가 도연을 봤습니다. 이걸 찾았네. 회장님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2001년 5월 20일자 실종 신고서였어요.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있었죠. 도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큰 눈, 오뚝한 코, 그리고 입가에 보조개.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이 아이가 윤호라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영상들이요. 피아노 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실종 신고서를 본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그 사진만 맴돌았어요. 어린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자신과 닮아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이 윤호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2025년 4월 18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도연은 회장님을 회사로 모시고 가는 길에 와이퍼를 최대로 작동시켜야 했어요.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한적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차를 세워주게. 네, 여기서요? 저 공원 주차장에 잠깐 세워줘. 도연은 지시대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회장님은 빗속의 공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아내가 생각나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연은 백미러로 회장님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는데 그게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죠. 아내는 비 오는 날마다 같은 곡을 연주했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윤호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었지. 도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곡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선율이 울려 퍼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곡처럼 선명하게 들렸죠. 그 아이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 빗소리가 피아노 소리 같다면서 회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인 것 같았어요. 도연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흥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그 멜로디를 어떻게 아는가? 도연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어본 것 같아서. 그건 아내가 직접 작곡한 곡이야. 윤호를 위해서만 만든 곡이라 악보도 없어. 오직 우리 가족만 아는 멜로디인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도 혼란스러웠어요. 왜 자신이 그 멜로디를 알고 있는 걸까요? 빗소리가 점점 더 세졌습니다. 창문에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큰 창문이 있는 거실, 검은색 피아노, 그리고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자신.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죠. 그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엄마. 도연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숨을 멈췄어요.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죠. 뭐라고 했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연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는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엄마가 연습하던 곡이 생각나요. 지은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상한 기대감이 있었죠. 도연 씨도 그런가요? 비 오는 날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죠.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갔을 때 피아노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비에 젖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피아노를 비췄어요. 검은색 표면에 빗물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었죠. 지은이 갑자기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지은아, 안 돼. 회장님이 막으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건반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깨끗했죠. 도연 씨, 이리 와보세요. 지은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피아노에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손을 올려보세요. 건반 위에.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올려만 보세요. 도연은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건반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아니야.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회장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들 들어가게. 회장님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지은이 도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도연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지 않나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니, 어쩌면 그건 도연 자신의 마음이 우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박말자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거실에 퍼졌어요. 비 오는 날은 다들 예민해지시죠. 추억이 많으니까요. 박말자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추억 속에 잠겨 있었죠.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 자신에게도 이 비와 관련된 추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지은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고 가정부 말자도 퇴근한 뒤였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스탠드만이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서류를 보려 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책상 서랍으로 갔습니다. 제일 아래 칸, 열쇠로 잠가둔 그곳입니다. 회장님은 열쇠를 꺼내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지만 손때가 묻은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회장님은 이 상자를 자주 꺼내봤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요. 상자를 열자 희미한 향이 퍼졌습니다. 아내가 쓰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 아내가 즐겨보던 악보집, 윤호의 첫돌 사진,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 아내 서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쁘고 또박또박한 글씨. 서진은 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윤호가 사라지기 한 달 전 서진이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 윤호가 내 무릎에 앉아서 피아노를 쳤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죠. 이 아이는 재능이 있어요. 분명히요.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요즘 새 곡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이건 윤호를 위한 곡이에요. 우리 아들이 커서 이 곡을 완성해주면 좋겠어요. 엄마가 시작한 이 선율을 아들이 끝맺어주는 거예요.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사이에서 악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오선지 위에 가득 그려진 음표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미완성이었습니다.
악보 아래쪽에 서진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윤호가 이 곡을 완성해 줄 거야. 엄마는 믿어.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악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윤호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습니다. 12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밤 공기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곡을 이제 누가 완성하겠어. 윤호는, 우리 아들은. 회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악보를 들고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정확했습니다.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천으로 덮인 피아노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달빛이 흰 건반 위에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천천히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첫 음을 누르려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 곡을 연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손놀림, 집중하는 표정, 그리고 연주가 끝나면 윤호를 안아주던 따뜻한 미소. 여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없는데, 윤호가 없는데, 이 곡을 어떻게 쳐요? 그는 건반에서 손을 걷었습니다. 한음도 내지 못한 채였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천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다가 회장님은 윤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12년째 잠긴 그 방. 손잡이에 손을 올렸지만 역시 열지 못했습니다. 윤호야, 너라도 있었다면. 회장님은 문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숙소에서 도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 꿈이었습니다.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들렸던 멜로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허밍을 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선율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곡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타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장님을 회사에 모셔다 드리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고에 차를 넣고 나오는데 2층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래식이었습니다. 지은의 작업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거실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피아노 옆 벽면에 새로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없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캔버스는 꽤 컸습니다. 가로 1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는 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갈색 머리카락, 하얀 티셔츠, 그리고 작은 손가락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이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냥 그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은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팔레트와 붓을 들고 있었고 앞치마에는 물감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그림 같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그림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림을 바라보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거 오래 걸렸어요. 한 2개월쯤요. 2개월이나요? 네.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못 끝내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드디어 완성했어요. 지은은 그림 속 아이의 어깨 부분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오빠예요.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오빠요? 네. 윤호 오빠는 7살 때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겨우 5살이었죠.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걸 참으려는 듯 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냥 단편적인 장면들만요. 오빠가 피아노 치는 모습, 엄마 무릎에 앉아있던 모습, 그런 것들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빠가 진짜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엄마가 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엄마가 잠깐 자리 비우면 혼자 의자에 올라가서 건반을 두드리곤 했대요. 지은이 작게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전 매년 오빠 생일마다 그림을 한 점씩 그려요. 오빠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올해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지은 씨.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낯이 익어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 너무 생생해서요. 도연은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저 아이가 낯익을까요? 왜 저 뒷모습이 이렇게 익숙할까요? 지은은 도연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도연 씨도 피아노 치세요? 아니요, 전 그런 거 배워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가끔 손가락을 움직이시더라고요. 마치 건반을 치는 것처럼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습관이었는데 지은이 알아챈 걸까요? 무의식적으로 그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신기해서요. 지은은 다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 지은의 얼굴에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괜찮습니다. 좋은 분들 덕분에 잘 자랐어요.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가족. 그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저도 엄마 잃고 나서 외로웠어요. 오빠도 없고 아빠는 늘 바쁘시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을 채우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집은 넓은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피아노 앞에 작은 뒷모습.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누이.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마치 자신이 그 잃어버린 아이인 것처럼요. 도연 씨, 지은이 불렀습니다. 혹시 피아노 소리 듣고 싶으세요? 네, 제가 연주해 드릴게요. 엄마가 자주 치던 곡이요. 오빠도 좋아했던 곡이래요. 지은은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덮개를 걷어냈습니다.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음을 눌렀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곡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선율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은 오전부터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지은은 화랑 관계자와 점심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저택에는 도연 혼자 남았습니다. 가정부 말자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만 나왔습니다. 오늘은 말자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도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차고에서 차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일을 교체하고 와이퍼를 점검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를 만지는 시간이 그는 좋았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에서 그 선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지은이 연주했던 그 곡. 자신이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도연은 공구를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곡인데 왜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날까요? 그는 차고 문을 닫고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는 피아노. 하지만 어제 지은이 연주한 뒤 완전히 덮지 않았는지 천 한쪽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건반 일부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간지러웠습니다. 마치 건반이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금기였습니다. 가정부 말자도 지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고요.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도연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천의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벨벳 천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천을 살짝 들썩이게 했습니다. 건반이 조금 더 드러났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 상아빛 건반이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도연의 손이 천 끝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거세졌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였습니다. 비 오는 날, 지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가 그 곡을 연습하곤 했다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이 바닥에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피아노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검은 칠이 된 스타인웨이. 우아하고 품격 있는 곡선. 그 위에 회사 로고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건반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건반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건반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두 번째 음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다음 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지은이 연주했던,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악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멜로디를 연주하는 동안 왼손이 저음부를 눌렀습니다. 화음이 만들어졌습니다. 풍성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곡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빠른 템포, 격렬한 감정, 슬픔과 그리움과 사랑이 뒤섞인 선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음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음이 없었습니다. 곡이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미완성이었습니다. 도연은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에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코트, 굳어진 표정,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진 눈. 회장님은 우산도 접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곡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지?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아노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빗물이 코트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손이 저절로 그 곡을. 회장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배웠나? 배우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곡을 칠 수 있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건 내 아내가 만든 곡이야. 악보도 없어. 세상에서 그 곡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 단 2명뿐이었어.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했습니다. 손이 기억했다고?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때 회장님의 시선이 도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건반 위에 놓였던 그 손, 작은 흉터들이 있는 손, 거칠지만 섬세한 손가락들. 회장님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 회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도연의 손등을 자세히 봤습니다. 새끼손가락 옆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점 아래로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윤호도 여기 점이 있었어. 도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3살 때 부엌에서 넘어져서 손에 흉터가 생겼지. 여기 이 자리에. 그의 손가락이 도연의 손목 안쪽을 짚었습니다. 도연도 잘 아는 흉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흉터였습니다. 설마. 회장님은 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네, 몇 살이지? 32입니다. 태어난 날은 1993년 4월 23일입니다.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윤호도 그날이 생일이야.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마 자신이 그 잃어버린 아이란 말일까요? 하지만 도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7살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7살? 네. 제가 보육원에 들어간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 전 기억은 전부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지워질 수 있다고요. 회장님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디 보육원이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소망 보육원입니다. 회장님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그는 손을 들어 도연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네. DNA 검사. 그걸로 확실히 알 수 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윤호라면 그동안 너는 어디 있었던 거지? 왜 돌아오지 못한 거야?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니까요. 왜 기억이 없는지, 어떻게 보육원에 가게 됐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서웠겠구나. 그 말에 도연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회장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가세.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은이한테 말하지 않기로 합세.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기로 하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피아노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윤호가 돌아온 걸까?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아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반이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회장님의 차를 몰았습니다. 회사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데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회장님과 도연은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지은이 눈치챌까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마치 10년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쳐다보고 또 쳐다봤습니다. 오늘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왜 전화가 안 올까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걸까요? 회장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 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고 전문적인 톤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회장님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강도연 씨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회장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간신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몸이 앞으로 굽어졌습니다. 윤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었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찾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지금 다시 찾은 기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은 도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오늘이 결과 나오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봉투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봐. 도연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호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야.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회장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안하다. 널 지키지 못해서. 회장님이 도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났잖아요. 도연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재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도연을 떼어놓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나보다 크네. 네. 얼굴은 내 엄마를 닮았어. 회장님은 도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 코, 입. 하나하나 확인하듯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한테도 말해야겠지. 네. 오빠가 돌아왔다고 하면 그 애가 얼마나 좋아할까. 회장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둘만 알자. 내일 지은이한테 말아마.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도연을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돌아와서.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재 밖에서 지은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서재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그림 작업을 하다가 새벽 2시에 잠들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림이 잘 풀렸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도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이한테 어떻게 말할까?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 애가 놀랄 테니. 지은은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은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킨 걸까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내려와.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도연 씨. 좋은 아침이에요. 응, 잘 잤니? 네. 지은은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는 평소에 보지 못한 밝음이 있었습니다. 도연도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은아, 앉아라.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아버지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도 지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연이가. 아니, 윤호가 돌아왔다. 네.
지은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가 내 오빠야. 윤호야. 지은은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책상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든 봉투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 친자 확률 99.99%야. 지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지은은 도연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코, 입.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 속 아이. 그 뒷모습이 왜 낯익었는지 도연의 뒷모습과 닮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우리 오빠 맞아? 응.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빠. 지은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도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이제야 돌아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돌아오셨잖아요. 지은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도연의 셔츠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두 남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지은은 도연을 떼어놓고 얼굴을 봤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기억이 안 나. 6살 이전 기억이 전부 사라졌어. 어떻게 보육원에서 자랐어? 소망 보육원이라고. 지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혼자 지냈던 거야? 응. 하지만 좋은 분들이 많았어. 걱정하지 마. 지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혼자 자랐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놔두지 않을게. 고마워. 아버지가 다가와 두 남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거실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지은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윤호가 돌아온 걸. 도연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건반이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요. 지은이 피아노를 봤습니다. 오빠, 피아노 칠 수 있어? 응. 신기하게도. 그럼 이제 엄마 곡 완성할 수 있겠다. 도연은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어머니가 기다리셨을 테니까. 아버지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해라. 서두르지 않아도 돼. 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 끝,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도 오래 닦지 않아 빛이 바랬습니다. 여기가 내 엄마 방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열지 않았어. 열 수가 없었거든.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는데 두세 번이나 빗나갔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 괜찮아.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그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도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 공기가 오래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 아기였을 때 지은의 사진, 그리고 작은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 도연은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3살 때 찍은 사진이지. 도연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얼굴. 처음 봐요. 닮았어. 너랑. 아버지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피아노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놀던 거야. 엄마 피아노를 흉내내면서 이걸로 놀았지. 도연은 작은 피아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의 쥔이 묵직했습니다. 한 건반을 눌렀습니다. 띵!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잔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피아노 소리. 어머니.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악보였습니다. 이게 내 엄마가 만들던 곡이야. 도연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오선지 위에 음표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곡을 너와 함께 완성하고 싶어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가 커서 내 손으로 이 곡을 끝맺어 주기를 바랐지. 도연은 악보를 꼭 쥐었습니다. 제가 완성할게요.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어머니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들에서 희미한 향이 났습니다. 엄마는 항상 라벤더 향을 좋아했어. 도연도 그 향을 맡았습니다. 처음인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응?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 늘 웃었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지. 피아노 칠 때는 진지했지만 연주가 끝나면 너를 안아주며 뽀뽀해줬어.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어른이 된 저를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 했던 게 그거였어. 내가 자라는 모습.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도연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악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완성할게요. 어머니의 곡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을 때 아버지가 뒤돌아봤습니다. 여보, 윤호가 돌아왔어. 우리 아들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지은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소망 보육원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긴장되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하잖니.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이곳에서 26년을 살았습니다. 보육원 앞에 차가 섰습니다. 낡은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벽. 하지만 도연에게는 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이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윤호 형? 한 아이가 도연을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잘 지냈어? 응. 형은? 나도 잘 지냈어.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김순희 원장이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윤호야. 원장은 도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도연은 원장에게 다가가 부둥켜 안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그래. 너는? 전화로 얘기는 들었는데. 원장은 도연 뒤에 아버지와 지은을 봤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아버지하고 여동생이에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기석입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한기석 회장님이시군요. 뉴스에서 뵀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절했습니다. 원장은 황급히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윤호가 워낙 착해서요. 아닙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작은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받아주세요. 제가 아들을 찾지 못했다면 윤호는 평생 혼자였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원장은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호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잘 챙기고 말썽도 안 부리고. 그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그림도 잘 그렸어요. 항상 피아노 그림을 그렸죠. 왜 피아노를 그리냐고 물으면 꿈에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도연이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대견하게도 스스로 잘 컸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어요. 원장도 울었습니다. 도연을 안았습니다. 행복하렴. 이제 가족도 찾았으니. 네. 행복할게요. 아버지와 지은도 원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원장은 세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은 가족이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세 사람을 구경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도연은 보육원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곳이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따뜻했던 곳이었습니다. 잘 있어.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보육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지은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집으로 가. 응.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의 피아노 덮개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지은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도연은 어머니의 악보를 펼쳤습니다. 미완성이었던 악보. 하지만 이제는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며칠 밤을 새워 마지막 부분을 채웠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멜로디였습니다. 따뜻하고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곡이 중간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완성한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멜로디가 달라졌습니다. 더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별에서 재회로 변해가는 선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곡이 완성됐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곡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음악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 찾았던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삶.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도연은 건반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고맙습니다. 지은도 다가와 오빠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분명 들으셨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멎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햇살이 피아노 건반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금빛빛이었습니다. 거실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고 고요했던 공간이 이제는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완성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버지가 피아노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는 다시 노래할 수 있겠구나. 네. 어머니처럼 매일 연주할게요. 그래. 이 집에 다시 음악을 채워주렴.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저것 봐. 세 사람이 창밖을 봤습니다. 7빛깔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선물 같아.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기뻐하는 거야. 도연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에는 이제 침묵이 없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음악은 기억을 되살렸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처럼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을 따뜻하게 채웠다면 앞으로도 삶의 작은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늘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라일락 이야기였습니다.